안녕하세요, 혜환입니다. 오늘 하노버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디스부르크로 새벽에 올라왔고요. 여기서 두부 싣고 2번 고속도로 타고 하노버로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하노버까지는 대략 지금 250km 정도 남았고요. 안전운전 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할 주제가 뭐였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제 이야기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 관공서 직원들의 갑질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썸네일도 독일 갑질이라고 제가 썸네일을 매겼고, 오늘도 좀 비슷한 거예요. 오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닭이 먼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달걀이 먼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확실한 건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독일 관공서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제가 경험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의 이 주제는 사실 뭐 현지 채용으로 독일에 들어오셨다라거나 주재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되세요. 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좋은 거죠, 사실. 그리고 유학생으로 오셔가지고 정착하신 분들 또한 아마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대뽀로 이민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였냐면, 독일에 와서 직장을 구해야만 독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일에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거주 등록이라는 거거든요. 전입신고하는 거를 해야 돼요. 한국으로 따지면 전입신고하고 그 전입신고증을 갖고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력서를 막 넣어요, 회사에다가.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면접 보러 와라 연락이 통보를 받으면 면접을 봅니다. 그때까지 좋죠. 이제 나도 독일에서 이제 면접 통과되면 독일에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대부분 독일에서 사람을 구할 때 노동허가서 소지자를 원합니다. 노동허가서가 없는 사람을 신규 노동허가서를 내주기에는 너무 서류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직장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니면 뭐 연봉을 대폭 낮춰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직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현지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이나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래서 막 이런저런 뭐 사회 경험 얘기하고 얘기가 좋게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도 잘 얘기가 돼요. 이제 저는 속으로 이러죠. 이거 이제 일이 되게 쉽게 풀리는데 뭐 외국에서 나가서 살아볼 만하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서류는 이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서, 즉 거주등록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부딪혀요. 그러니까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거주등록을 못하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허가서를 내주겠다라고 한 업체한테만 면접을 가서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거주등록증이라는 거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죠.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면 그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 서류를 뭐뭐를 준비하는 그 서류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온 지 뭐 한 달 전으로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당연히 집을 못 구하니까 한인 민박집에서 이제 저희 가족이 살았죠. 한 달 정도를. 한 일주일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들어올 때 환율이 1유로당 한 1,550원 정도 됐었거든요. 엄청 비쌌어요. 하루에 숙박료가 애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방 하나를 통째로 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주고 저녁 주고 해서 하루에 70유로였어요. 하루에 10만원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계산하면 2,100유로였거든요. 그거 진짜 무시 못하는 돈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민박집이기 때문에 거주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꾸 이제 민박집 사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거주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을 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에서 시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방을 막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 딴에는 한국 부동산만을 생각을 한 거죠. 이 집 괜찮네? 바로 보러 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난관에 봉착하는 게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부동산 업자가 처음에 한번 걸르고요. 이런 사람들이 방을 보러 신청을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또 두 번째로 집주인이 걸릅니다. 그러니까 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을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는 집주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설령 보여주는 집주인들은 대체적으로 방이 비쌉니다. 외국인들한테는 방을 비싸게 받는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방을 보러 갑니다. 근데 방이 좋든 싫든 어떻게든 거주 등록을 해야 직장을 구한다라는 얘기에 방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집주인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너한테 방을 줄 테니까 이런 서류 가지고 와. 그래서 또 종이를 내밀어요. 오케이. 그래서 딱 종이를 받았는데, 거기서 두 번째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 방을 구하려면 급여 명세표 3개월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거주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주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급여 명세표 3개월치가 필요한 거고, 둘 다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쪽 가면 급여 명세표, 저쪽 가면 거주 등록증,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요. 결국은 직장을 못 구하죠. 직장을 못 구해서 그 민박집 사장님이 저한테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독일에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 독일에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되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뭐예요? 물어보니까 너희가 한국 사람인 걸 속이고 북한 사람으로 국적을 바꿔서 망명을 해라. 그러면 여기 망명소에서 신청을 받아준다. 그러면 독일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망치를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분 사장님한테 말씀을 한 게, 저희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안 되면 그냥 한국 가면 됩니다. 저희가 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왜 북한 국적으로 해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고마운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드렸죠. 그리고 뭐 한 일주일인가 있었나요? 그러더니 이제 저는 이제 속이 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담배를 폈거든요. 속이 타니까 막 담배만 계속 핀 거예요. 애는 2살짜리 애는 놀아달라고 계속 방에서 엄마랑 놀고, 엄마는 지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서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거지. 그러다가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다시 민박집 사장님이
너희가 정 그렇게 살고 싶으면 내가 비자 내는 데를 하나 알려주마. 거기 가서 내가 왔다라는 소리를 하고 내 이름을 대고 내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 면접을 가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하고 그때 이제 전화번호가, 제가 독일 전화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주소지만 받고 출발을 했어요. 어디 역에 내려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느 정류장에 내려서 근데 막 찾아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또 몇 시간을 헤매다가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분 하신 얘기가, 면접 잘 봤니?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도저히 못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해 주시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랴부랴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진짜 한 2시간 만에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승낙을 받았어요. 비자를 해주시겠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민박집 사장님이 그쪽 업체한테 무슨 이렇게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그 회사한테 이자를 좀 많이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내 아시는 분, 그러니까 아는 분, 자제분이다, 좀 비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한테 신세를 많이 진 거죠. 그리고 나서 비자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거주 등록을 먼저 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더라. 몇 번 이렇게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주 등록을 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부터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일단 임시적으로 본인 집에다가 거주 등록을 하자. 그래서 그 사장님 댁에다가 거주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다가 전 거주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비자청에다가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죠. 신청을 할 때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줄 서서 기다려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민박집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시는 독일 분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주 등록이 안 되는 방을 하나를 원룸을 구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오버젤이라는 동네이긴 한데, 주차장을 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거주 등록을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한테 방을 내주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라도 살아라, 1년만. 그래서 그 방에서 원룸이긴 원룸인데 방 한가운데 기둥이 2개가 떡하니 자리 잡혀 있어요. 애는 좋아해요. 막 숨기놀이 하고 할 때 좋다고 애는 좋아하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죠, 사실. 아, 진짜 이런 데서 내가 독일에 와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되게 굳게 먹었어요.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자. 근데 이제 그 비자를 해주신 사장님의 조건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비자는 해주는 거는 무리는 아닌데 세금 신고는 따로 해줄 수가 없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그러셔갖고 세금 신고를 계속 못했죠. 급여 신고도 못하고. 그래서 급여는 그냥 현금으로 받고 그렇게 일을 했죠, 몇 개월을. 그게 저의 첫 독일 생활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보통 뭐 주재원들로 오시는 분들은 그 회사 내에서 그런 걸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여기 뭐 2세 분이시니까 교포분이시든지 아니면 그 회사 직원분들이 그런 거를 다 준비를 해 놓고 그분들이 오면 바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재원분들은 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지 채용으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독일에 있는 회사에 채용이 됐다라는 거를 발표를 받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먼저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회사 쪽에서 다 일 처리를 해줘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와서 집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점보다는 조금 복잡한 일이 조금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방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독일에 일을 하러 왔을 때 저같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비자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변 분들이 저한테 저희 가족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무식하게 들어왔대요. 우리처럼 들어온 가족이 단 한 가족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10년, 20년 사신 분, 10년, 20년 사신 분들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들어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자를 받았느냐. 근데 사실 저 쉽게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 비자로 인해서 거의 1년 동안을 그 회사에 일을 하면서 그 비자 값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배송 나가고 하룻밤에 1600km를 운전하고 그렇게 10개월을 버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주재원분들이나 현지 채용으로 오신 분들은 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저게 진짜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관공서를 라트하우스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같은 개념인데, 라트하우스 갔다가 면접 봤다가 라스트하우스 갔다가 비자청 갔다가 몇 번을 도는지 몰라요. 뭐 새벽 4시에 나가서 첫차 타고 나가서 한겨울에 2시간, 3시간 정도 오돌오돌 떨다가 변호법 받고, 약속 잡은 통역해 주시는 분, 약속 잡은 분들은 6시나 7시에 약속을 저하고 하셔가지고 늦게 나오시지만, 그 전에 줄 서는 건 온전히 제가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 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 2살짜리 애가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그거를 경험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 살 때 악이 좀 많이 받쳤어요. 어떻게든 자리 잡아서 보란듯이 살겠다라는 집념이 되게 강해졌죠. 그것 때문에. 그거 외에 할 얘기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주제로 저의 독일 첫 생활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